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떨어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날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입찰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가 무려 27명이 입찰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전남 여수에서 올라오신 낙찰자분이 34억 3,560만 원을 썼습니다. 그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2등을 한 사람이 그것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34억 2,65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3등을 했습니다. 3등한 저희가 32억 1,899만 9천 원을 썼습니다. 1등과 2등 사이는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2등하고 3등 저희 사이에는 금액이 무려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를 했죠. 저희 의뢰인도 조사를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 아크로 리버파크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해서, 물론 몇 차례 방문한 중에 마지막으로 입찰 전날까지 방문을 해서 같은 323동 같은 동 14층입니다. 똑같이 14층에 있는 매물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이 현재 3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34억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자기가 매도자를 잘 설득해서 33억 7천만 원까지 한번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34억까지는 명확하게 금액이 서로 조율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낙찰자가 무려 34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2등한 차순위도 34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금액을 높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시세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35억까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36억도 있고 37억도 있고 35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떨어뜨렸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 건에 있어서 가장 전혀 문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낙찰자가 전라도 여수 사람입니다. 전라도 여수 사람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까지 와서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을 통해서 금액을 물어보고 매매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을 금액을 파악해서, 그럼 37억도 있고 36억도 있고 35억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본인이 입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방에 계신 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려고 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자금 소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돈이 일시적으로 움직여서 자녀들 집 사는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지금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 집을 사줄 때 그 경우에 금액을 시세 35억, 6억, 7억이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일반 매매로는 자금 소명 때문에 자녀분에게 집을 전혀 사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매로는 자금 소명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 집을 34억을 써서라도 34억대를 써서라도 저것을 낙찰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일반 매매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가는, 거의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1등, 2등이 어쩌면 전형적인 경매 사기,
경매 컨설턴트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작업이 있습니다. 금액을 높여서 일정한 금액, 낙찰 받을 만한 금액으로 찍어서 들어가서 금액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회사 동료나 지인들을 시켜서 2등, 3등 바로 자기보다 금액이 약간 낮은 선의 금액을 정해서 소위 말해서 바지를 내세웁니다. 바지를 한 명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2명, 3명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지를 자기 금액의 뒤를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소위 말해서 앞바지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금액을 쓰고 높은 금액을 썼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쓰게끔 앞바지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경매에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만들어 놓고 극적으로 자기가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 낙찰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2등인 자기가 낙찰을 받는 그 극적으로 낙찰을 받은 그 상황이 생겨나면 보통 입찰자들은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에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본인이 시세를 파악하면 뭔가 잘못된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들을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가 얼만데,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얼만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런 행위들을 자주 빈번하게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 물건을 딱 보는 순간, 낙찰가가 결정나는 순간 저는 느낌이 옵니다. 뭔가 그런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형사 사건을 만들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4억짜리 집이 있는데 34억 3천만 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34억 3,650만 원, 560만 원, 34억 2,650만 원. 패턴이, 바지 세우는 사람들은 패턴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입찰가와 바지 금액이 패턴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바지를 세운지 안 세웠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입찰장에 가서 한 번만 유심히 보시면 만약에 27명이 들어오면 입찰표, 노란 입찰 봉투 안에 편지 봉투 같은 하얀 수표, 입찰 보증금 10% 수표를 넣는 조그마한 그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최저가의 10%의 수표 한 장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낙찰자 27명 입찰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27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낙찰받은 사람의 입찰표 안에 있는 그 하얀 봉투, 그 수표만을 확인합니다. 2등부터는 확인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등 바지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그 보증금 봉투 안에 수표를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게 만약 형사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지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쉽게 판명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27명 입찰자들 중에서 아마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바지가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금액을 쓰면 바지들이 바로 그 밑을 따라서 또 금액을 쓰면 또 바지가 뒤따르고 이런 행태들이 워낙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크로 리버파크 너무나 핫하고 좋은 물건 맞는데 이런 그 경매 사기에, 경매 방해에 준하는, 그리고 낙찰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모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이 심적으로도 분노와 그리고 그 실망감, 그리고 자기가 본 손해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마음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오고 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그 경매 컨설팅을 한 회사 자체가 와해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하나가 그냥 작살돼서 날아갑니다. 직원이 60명, 70명, 80명 있던 회사가
이 바지를 세우는 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회사 하나가 날아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실력급 정정당당히 금액을 결정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시세를 한번 반드시 파악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믿지 말고 실제로 본인도 가서 2중, 3중으로 시세를 파악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 괜찮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런 장난을 치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입찰 물건, 경매 물건 좋은 게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낙찰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보일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 받을 만한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